큰집 작은집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충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작은집의 주택 전시장을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여기 직접 방문을 해보시면 다양한 사이즈의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한눈에 둘러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20평대 사이즈 모듈러 주택 파비앙을 소개를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인데요. 2층 테라스 부분을 보니까 주식회사 작은집만의 감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작은집 김은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안녕하세요. 한번 뵈서.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파비앙 모델, 네네. 20평대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요거는 이제 어떤 컨셉으로 지어진? 이제 주식회사 작은집에서 그 파비앙 모델을 설계할 당시에는 주거용보다는 세컨하우스에 의중을 좀 두고 개발을 한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1층은 이제 17평, 아, 2층은 6.5평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제 룸 2개, 욕실 하나, 거실, 주방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요 모델도 역시 네네. 모듈러 주택인 거죠? 네, 모듈러 주택이에요. 아, 그러면 뭐 이제 모듈러 주택이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모듈러 주택은 이제 현장 건축과는 좀 틀리게 같은 소재를 사용을 하지만은 이제 공장에서 대부분 모듈을 제작을 해가서 현장 작업 시간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제작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류의 공업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요 파비앙 모델의 네. 구조와 외장재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뭐 경량 목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골조 자체는. 구조는 경량 목 구조고 외장재는 대부분이 세라믹 사이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세라믹 사이딩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라믹 사이딩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불연제이기도 하고 불에 강하고 목조주택은 목재는 어쨌든 간에 수분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조주택 전용 외장재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방수에 엄청 특화된 장점을 갖고 있고 불연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염에 강합니다. 예, 오염이 되지 않는 천수 기능. 외장재로는 최고네요. 뭐 제일 컴팩트하게 많이 쓰이고 있죠. 네. 예. 네, 대표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택으로 들어가니까 네네. 단열이 기준이 있는 거죠? 네, 단열 규정에 충족해야 되고 네. 중부 1지역에 충족되게끔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용된 단열재는 이제 가등급 수성 연질폼이라는 이제 발포 우레탄 폼으로 단열재가 이루어져 있고 발포 우레탄 폼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일단은 난연 기능이 존재하고 난연 3급이 돼 있고 불의 확산성이 없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액체 상태로 발포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틈을 좀 잘 메워주게 되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 기밀성이 상당히 우수하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워터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이기도 하고요. 아, 단열까지 아주 꼼꼼하게 지어진 네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단열의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창호겠죠. 네. 시험 등급상을 얘기하자면 기밀 1등급, 에너지 관리율 1등급에 삼중유리 목조주택 전용 시스템 창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네네. 지붕재나 이제 네. 지붕의 구조 뭐 이런 게 네네. 좀 특별한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외관 디자인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박스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제 스퀘어 형태의 모던 박스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네네. 그 저희 작은 집만의 뭐 시그니처 디자인들이 거의 대부분 박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네. 모듈러 주택에서는 실용적으로 만들기에는 박스형 주택들이 유리합니다. 요새 이런 모양의 모던함을 많이 원하시는 것 네, 같아요. 요즘 뭐 트렌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붕이 평지붕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붕이 이렇게 박스 형태로 보이지만 다 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경사로 이루어지고 그 위에는 이제 방수재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마감재 그렇죠. 겸. 네네. 그래서 이제 롤 싱글, 아스팔트 싱글로 이루어져 있고.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앞에는 네네.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뻐요. 네네. 뭐 이렇게 돌출 박스로 밋밋한 박스형 주택들이 잘못하면 이제 밋밋하니까 그렇죠. 돌출 박스로 이런 포인트를 줬던 거고 약간의 비가림막도 음. 될 수 있는데 뭐 초마가 막 1m 이상 나오기 전에는 뭐 디자인적인 요소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현관 부분인데 네. 같이 보시면은 이제 현관 부분은 약간의 포치 형태로 살짝 집어넣은 형태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닫을 때 비가 맞지 않게끔 살짝 집어넣어서 디자인을 했고 여기 보이는 도어 자체도 단열 기능이 충분해야 돼요. 네네. 도어를 통해서 뭐 외기에서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얘도 단열 도어입니다. 얘도 이제 내부는
우레탄 폼이 다 충진이 돼 있고. 아, 문에도요? 네. 그리고 단독주택은 아파트와는 틀리게 외기와 직접 면하기 때문에 그렇죠. 스틸 재질을 사용했을 때는 그 결로 우려가 상당히 심각해져요. 메탈 소재 특성상 외부에 냉각이 돼서 빠르게 안으로 타고 들어오는 성질들이 있어요. 네네네. 열전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근데 내부는 따뜻한 공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자연히 이제 물이 생기는 결로 현상이 생기겠죠. 근데 얘는 이제 메탈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화이바 글라스라는 그 수지 형태, 열전도가 상당히 좀 약한 편이죠. 그런 도어를 사용했고, 이런 테두리 웨더 스트랩이라든지 이런 웨더 스트랩인지가 저기 기밀 쪽이 상당히 좀 잘 나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목조주택 전용 도어예요. 미국 캡스톤사 도어를 사용을 했고, 예, 뭐 디자인적으로도 네,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이 문이 정말 예뻐요. 힌지 자체도 유럽형 힌지를 사용을 해서 그 충분한 강도 유지를 해줬고, 23.5평의 작은 주택이지만 현관 규모는 그래도 일정한 수준을 뺐어요. 네, 그러네요. 넉넉합니다. 네네. 바닥도 이렇게 타일, 이제 포쉐린 타일로 해서 시공을 했고, 이런 중문이 적용이 돼 있고, 중문도 이제 슬림 스타일을 적용을 했어요, 디자인상. 네. 그리고 신발장 밑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간접등을 채용을 해서 들어올 때 이제 간접등이 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수납이 가능한 신발장입니다. 네, 신발 수납도 넉넉하게 네. 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어요. 뭐 집의 규모에 비해서는 뭐 충분한 공간일 것 같아요. 네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파비앙의 그럼 거실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렇게 이제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이제 거실 주방의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오. 그래서 이 주택의 규모보다는 주방 가구가 상당히 큽니다. 네, 길고 넓어서 네. 개방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냉장고가 이제 이렇게 이쪽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이쪽에 빌트인을 시켰어요. 아, 냉장고가 어디 있나 했더니 이쪽에 네, 이렇게 오. 빌트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김치 냉장고, 하나는 냉동고, 냉장고 이렇게 해서 세 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고, 네. 사실은 원래 여기서 막혀서 다용도실로 최초에 개발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쪽 개방감들이 워낙에 좀 작아지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탁기는 어디다 놓냐? 여기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세탁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오, 세탁실 공간을 네. 아예 딱 이렇게 넣어주셨군요. 그래서 요즘에 그 2단짜리 그 일체형. 일체형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확보를 해서 오. 이렇게 매립을 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아, 주방 가구는 뭐 상당히 그냥 심플한 느낌으로 네. 했고, 위아래 간접등을 넣어서 이제 충분한 분위기,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명을 이렇게 보시면은 네. 조명이 이렇게 천장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일반적인 그런 조명이 아니고 네네. 이제 라인 조명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라인 조명으로 하되 이제 여백 개미를 좀 강조를 했어요. 최대한 좁은 공간에서 넓어 보이는 효과와 그다음에 이제 심플한 느낌을 최대한 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좀 밋밋하지 않게끔 사이즈가 큰 타일을 이용해서, 이것도 이제 푸쉐린 타일이겠죠. 그래서 아트월을 꾸며줬고. 네, 답답한 느낌이 전혀 들지가 네. 않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이드로만 조명을 해서 이런 여백 개미를 밤에 보시면 뭐 조도는 충분합니다. 네, 이제 아트월부터 쇼파벽까지의 거리가 4m 정도예요. 4m 정도요? 네, 4m 정도인데 이런 수납장 공간을, 쇼파 공간, 수납장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큰 창을 배열을 해서 이런 발코니 창을 이제 배열을 했죠. 열어서 이제 정원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적용을 한 거고, 뭐 쇼파 사이즈는 4인용 카우치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인테리어도 상당히 그냥 심플한 느낌으로만 제작이 진행이 되었고. 네, 그래서 네. 그런지 20평대인데도 소형 같지가 않아요, 느낌이. 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 주방의 길이 자체가 거의 아파트 35평급 이상의 그 길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 끊어서 다용도실이 됐을 때는 주방 규모가 좀 많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소형 식탁을 놓고 이렇게 식탁을 활용할 수도 있고, 네, 딱 좋은 것 아니면은 같아요. 작은 그냥 아일랜드를 놓고 쓸 수도 있고, 아. 그런 것들은 이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네, 저번에 저희가 네. 촬영을 했을 때도 네. 댓글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의견을 많이 내주셨어요. 이렇게 네. 여기서 이거 뭐 조금 바꿀 수 있느냐, 네. 뭐 조금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네. 요거는 이제 건축주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맞춰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보편적으로 이제 자기 집을 지으실 때 그 건축주분들의 의견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렇죠. 저희가 표준 설계안을 제시를 해도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춰서 설계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제 일차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예. 네, 그럼 대표님 네네. 모듈러 공정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1차적으로는 소비자 개개인에 맞춰서 설계 변경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모듈을 이제 분할하게 됩니다. 아, 이제 모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진입도로 여건, 거기 토지 여건 따라서 모듈이 이제 설계도에서 이제 분할이 돼요. 그래서 뭐 3개의 모듈이냐, 4개의 모듈이냐 이래서 공장에서 그 모듈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조 공사부터 대부분의 80% 공정의 마감까지는 공장에서 이루어져요. 아, 내부도요? 내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듈에 이제 접합 부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쪽 단열 처리도 해야 되고, 그쪽에 방수 처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례로 뭐 마루를 깔아 간다면은 A 모듈, B 모듈에서 가운데 분리선이 생기겠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해 갖고 갔을 때 회사의 이득이 좀 많아요. 근데 그렇죠. 건축물의 완성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배, 마루, 주방 가구 뭐 이런 작업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주택의 현장에 이제 모듈이 제작이 완료돼서 설치되는 총 기간은 한 10일 정도를 봅니다. 네. 그럼 모듈러의 제작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모듈러의 제작 기간은 이런 정도일 때는 한 40일 정도를 잡아요. 그래서 총 공사 기간은 한 뭐 넉넉히 잡았을 때 한 2달 정도를 보는데 이제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과 이제 설계에 필요한 기간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회사에 이제 생산 이제 캐파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도.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대기 기간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뭐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간은 보통 3에서 6개월 이내 아, 그렇게 생각하고 소요된다. 계시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난방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되게 네. 훈훈한데 네네. 바닥 난방하고 바닥재 이렇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바닥 난방은 보일러가 들어가 있어요. 음. 그 이제 저희 나라 온돌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바닥에 온수가 깔려 있는데 대신 이제 몰타를 붙지 않는 건식 음. 시스템 난방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는 지금 이제 강마루가 시공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건마루가 이제 시공이 돼 있는데 얘 패턴을 보시면 이제 헤링본 스타일로. 근데 이거는 건축주 의도에 맞게끔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인테리어 협의할 때 뭐 마루의 색상이라든지 모양이요. 이런 주방 가구의 색상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게 돼요. 음. 네, 그리고 뭐 창호 사이즈도 변경이 가능하고. 아, 다 건축주분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거네요.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죠. 그 뭐 요소 곳곳에 뭐 주방 가구를 다 화이트로 꾸미시고 싶은 분도 있으실 거고 화이트에 뭐 이런 타일 색상을 바꾸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의견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번과 같이 복도식인 것 같은데 여기도 네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사실상 보시면은 복도는 설계 때는 데드 페이스예요. 아, 안 좋은 공간이죠. 그렇구나. 네, 잃어버린. 근데 뭐 필수 요소기도 해요. 복도가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복도 인테리어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여백 의미도 좀 주고 어차피 복도 구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2m, 3m 네. 정도로 보이는데 복도에 계단실을 배열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욕실도 이렇게 등까지 다 매립시키고 그 다음에 다 포쉐린 타일을 적용을 해서 했고 뭐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느낀 거지만은 네. 인테리어가 상당히 신경 쓰신 게 딱 보여요. 욕실 주방이 거의 한 60, 70% 정도 차지해요. 주택의 인테리어 중에. 물론 뭐 다른 곳곳의 요소도 중요하지만은, 예. 그 욕실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에요. 네. 계단실인데, 이런 작은 집에 2층을 만들 때는 계단실이 데드페이스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렇죠. 좋은 공간이. 잃어버리는 공간이죠. 안 좋은 공간보다는. 그래서 계단의 폭을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 정도의 최소한의 공간으로 맞추고 이렇게 돌리면서 일자로 돼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려서 한번 완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단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이제 룸이 하나 적용이 돼 있어요. 룸 가시기 전에 보시면은 뭐 계단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계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단 밑공간에 청소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네, 수납 공간이 있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방입니다.
사실 방이 크지는 않아요. 네. 주택이 이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1층 작은 방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뭐 한두 평 늘리신다면은 큰 방으로 탄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방만 따로 넓힐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평수도 조금 네. 더 넓힐 뭐 수가 있는 거네요. 주거용일 때는 좀 조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세컨하우스에 초점을 충분한 맞춰서. 공간으로 개발이 됐던 거고 약간 이제 세컨하우스는 규모가 좀 있는 세컨하우스죠. 그렇죠. 예, 근데 필요에 의해서는 세컨하우스도 이거를 토대로 더 넓힐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설계안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좀 줄일 수도 있나요? 줄일 수도 있어요. 오. 방이 하나만 필요하다 그러면 1층 방 없애도 되겠죠. 2층에만 룸이 하나 필요하다. 이따 2층 방 한번 설명드릴 텐데 사실은 세컨하우스 쓸 때 방이 2개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제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 그러면 대략 20평 정도 수준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또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네네. 또 너무 딱 좋은 사이즈 같아요. 네, 요 방만 좀 키워서 드레스룸을 만든다든지 뭐 이러면 충분히 괜찮은 공간이 탄생이 될 수 있겠죠. 2층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계단의 등도 이제 벽등을 활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1층에서 키고 2층 올라가서 다시 끌 수 있는. 아. 예, 그리고 또 반대로 2층에서 키고 1층을 내려가서 끌 수 있는. 아, 그렇게 그리고 시스템이 돼 있군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전면에 채광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냥 픽스 창을 좀 활용을 했고 약간 이제 공간이 애매한 공간이 있어서 차라리 수납으로 해결을 하자. 네, 수납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수납을 해결을 했고 2층 방은 좀 규모가 그래도 있는 편이에요. 일반 침실보다는 살짝 큰 사이즈. 2층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 뒷벽에 이제 인테리어 요소들이 좀 적용이 돼 있어요. 네,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와, 네네. 이거 나중에 집 짓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는 꼭 할 것 같아요, 저는. 타나목을 이용을 해서 엠블럭 사이딩을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해봤고 테두리로 이제 간접 조명. 주무시기 직전에 너무 밝은 게 싫으시면은 방등을 끄시고 이제 간접등만 켜놔도.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천장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네, 경사가 돼 있어요. 있죠. 네. 네, 모든 천장 부위, 최상층 부위의 천장들은 1층이든 2층이든 경사가 다 있습니다. 물을 자연적으로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창문도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라 이런 뭐 위아래로 올리는 싱그러운 창호를 이용해서 오. 진행을 했고 얘는 사실은 이제 환기도 중요해요, 방음은. 네. 그래서 마창 형태로 해서 환기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여기는 방에서 네. 바로 이제 테라스로 나갈 수 네, 있는. 뭐 만약에 부부 침실을 쓰시겠다 이러면 여기가 이제 2층 테라스가 되는 거죠. 지금 테라스로 돼서 이제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유리 난간으로 해서 사실은 강성은 스틸 난간이 더 좋겠죠. 근데 요것도 이제 취향 따라서 네, 선택하시는 네, 부분이고. 취향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침실에서도 이렇게 가림막 없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뷰가 네. 좋은 이제 땅을 가지고 계신다면 요거를 이렇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뭐 때로는 여기다 어닝을 설치해서 이쪽에 테이블을 놓고 뭐 차를 마시는 공간 아니면은 뭐 여기서 뭐 마당이 좀 협소한 공간 같으면 이쪽에서 뭐 바베큐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요 테라스 공간은 몇 평 정도 되나요? 이것도 대략 한 6평 정도 됩니다. 꽤 넓은 공간. 예, 1층 현관부터 거실 끝까지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남는 지붕을 활용을 해서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작은 공간은 아니에요. 외부에서 전기나 수도 같은 걸 쓸 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쪽에 보시면 뭐 외부 콘센트를 만들어 놓기도 했고 필요에 의해서는 뭐 몇 개를 더 만들 수도 있고. 더 이제 더 예.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도 근데 있는 외부 거네요. 수도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이제 겨울에 냉각이 돼서 수도꼭지에서 냉각이 돼서 벽체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크게 추천드리진 않는 거네요. 예, 추천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관리를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벽체 안에서 만약에 동파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러면은. 문제가 좀 커지기 때문에 네. 최대한 심플하게 가시는 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네. 데크가 있는데 네네. 데크 아래에 따로 방수가 있나요? 정상적인 지붕을 만들어 놓고 이 아래는 지붕이에요. 지붕이군요. 네, 아스팔트 층까지 다 깔아놓고 경사까지 다 줘놓고 그다음에 위에 이제 시공한 거라 빗물이 아래 흘러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완전히 시공을 하고 나서 예, 올라간 예, 거군요. 그래서 전혀 우려 사항이 없습니다. 밑에는 경사까지 다 줘놓고 정상적인 지붕을 만들어 놓고 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어서 지붕 마감재가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여기 외벽 등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돌출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런데 이제 등이 달리면은 노출형 등이 달리면 좀 밉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매립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립을 시켰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평대의 주택인 파비앙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네네.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죠. 네. 네,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가격 중요하죠. 네. 두 가지의 패키지가 있어요. 이제 인테리어를 일반적으로 뭐 이런 매립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그냥 기본형으로 가는 모델의 가격은 1억 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패키지를 다 넣고 풀옵션으로 갔을 때 주택 가격은 1억 2,700이에요. 아, 주택만의 가격인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필요해요. 이런 뭐 데크 공사도 필요할 것이고 가서 콘크리트 기초 타설, 정화조 공사, 뭐 기본적인 공사들이 다 필요합니다. 운반해서 설치하는 비용도 별도기도 하고 그런 것들 부대 공사 비용이 한 3,500 정도 들어요. 대략적으로 그 네, 정도 든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1억 5천에서 1억 6,500 사이 정도의 공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큰 집 작은 집 구독자 여러분, 댓글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예쁜 집 또 한번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큰 집 작은 집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더 좋은 정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큰 집 작은 집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